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무실로 옮기고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인 한 2분 정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 아주 유명하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박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책이라든가 무슨 뭐 유튜브 소개를 절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책, 소위 말해서 집에 대한 운이라든가 풍수지리, 또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관심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부동산과도 굉장히 연계가 많이 돼 있어서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책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특별하게 또 책의 주인공인 박성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뭐 TV 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 잘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이제 새로 샀다고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우리 사무실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방을 또 안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유튜브에 관련된 것 때문에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네. 그러기로 되게 소문이 나 있죠. 네, 그렇게 초대해 주신 만큼 네. 오늘 여기서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다 털고 가겠습니다. 네, 한풀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제 오시면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박미는 어떤 게 궁금한가 먼저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네. 입고 들어오실 적에 네. 그죠? 자동 문이 열리면서 네. 같이 이제 일하는 친구가 그 앞에 거울 같은 이제 썬팅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위치와 이제 밖에 그 구조를 보시면서 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집이건 사무실이건 사옥이건 제일 중요한 건 현관과 입구가 좀 중요하거든요. 입구는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고 가장 깨끗하고 밝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청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들어올 때 거울이 맞은편에 있어서 내가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반사되는 거울을 뒀을 때 맞은편에 창이라든가 도로가 있어서 산만한 기운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과한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하진 않죠.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입구 들어와서 이제 저도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들으시기 전에 제 그 사무실에도 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신발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조잔디 지금 깔았어요. 네. 네, 디자인을 그렇게 했고, 오신다고 해서 이제 원래 구상했던 걸 빠르게, 네. 예, 그 이케아에 가가지고 네. 빨리 준비를 해서, 예, 환하게 좀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조명도 위에 여러 그 조명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를 좀 내기도 했죠. 네. 보시기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입구라는 거는 그 공간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만들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쪽에는 약간 꽃 같은 핑크색의 장식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푸른색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조금 안정감도 느껴지고 좀 따뜻함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집을 가게 되면 고층이 아닌데도 좀 어지럽다거나 주변 건물이나 도로와의 관계 때문에 산만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밑에 원래 그 타일이나 네. 이런 걸 많이, 여러분들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네. 타일로 많이 깔고 아니면 뭐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고 바로 마루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네. 그걸 조금 피한다고 제가 이제 그린 컬러를 이렇게 인조잔디를 이제 깔았어요. 근데 깔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린은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초록, 네. 뭐 녹색 이런 컬러 계열인 거니까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또 올라가셔서 좀 보셨는데, 네. 2층에는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창고로 쓰고, 네. 이제 손을 닦는 거, 뭐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손 닦는 데가 2군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싱크가 이제 2군데가 있어서 보통 이제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용도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네. 하나는 손을 씻으시고 하나는 그릇을 닦고 그릇을 닦는 그런 용도가. 그래서 그래서 청결이 들어가죠. 네.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기능이 중첩되지 않고 그 역할이 분명한 게 또 풍수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장식품이나 소품들도 어떤 게 풍수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를 놓게 되면 이제 약간 잡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공간에 기능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제가 지금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서 앞쪽으로 저희가 이제 미리 네. 이렇게 새로 이사 온 데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는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질 않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뭐 걷기도 좋고 하와이 네. 같은 경우 네. 러닝하기도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체중심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네.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운동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네. 그 필라테스 기구랑 뭐 여러 이제 뭐 그 무릎 이렇게 뭐 하는 운동 뭐 네. 여러 가지를 해놨고 저기는 이제 좀 쉴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TV와 네. 이런 설치를 해놨고요. 저쪽도 이제 자전거인데 그 일어나서 타는 자전거 그런 네네. 거를 좀 위치를 해놨는데 위치상이 그 이제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어떻게 지금 뭐 구조를 잘 해놓은 건지 제가 네, 좀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네. 굉장히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쪽에서도 이제 초록이 조금 보인다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식물들을 놓으셔서 네. 초록이라는 어떤 따뜻한 어떤 기본 컬러를 조금 배치하신 것 같아서 이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어떤 차가운 느낌을 조금 보완하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군데군데도 초록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잘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간이 방이나 이렇게 구획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가구나 소품의 배치만으로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데 기본적인 뭐 주객이 명확하게 하는 것들은 잘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스튜디오는 들어오는 입구의 안쪽에 딱 자리 잡혀져 있으면서 네. 조금 안정감과 좀 편안함이 있어요? 느껴지니까 네. 저도 앉아있을 때도 이게 저희는 많이 보이잖아요, 앞쪽이.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시원하게 들어가서 보이지. 조금 보호받는 느낌? 그런 공간은 안정감을 주니까 좋은 거죠. 가격정이 괜찮은 거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지금 돈을 버는 건가요? 여러분, 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이제 없어졌고요. 네.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대한 거는 또 평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이제 갔을 때 네. 먼저 그 사인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운테리어 이렇게 책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있는지 참 재미있어요. 저는 원래 풍수 이제는 뭐 제주도 갔을 적에도 여기가 풍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 네. 거기 이제 롯데호텔, 신라호텔, 뭐 하얏트 호텔 최고의 자리죠. 거기 갔을 때 여기가 좋은 거는 확 트인 모습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도 참 마음에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했었는데 토지를 봤을 때의 이제 그런 것들은 봤을 때 제가 지금 확 트인 앞에 제주도 집 같은 경우 바다가 있고 색달 해변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는 이제 재벌 회사들의 어떤 호텔들이 있고 올레길이 쫙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것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뭐 정신적인 마음이 휴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면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집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주도가 이게 타운하우스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이 집만 득하니 몇 개 있고 밑에는 또 무슨 잔디 같은 거 예를 들어 이효리 이효리 같은 집이 이제 팔렸죠. 팔리긴 했는데 이제 JTBC에서 사줬죠. 그런 경우에도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비유를 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제주도의 집에서 봤을 때는 이제 풍광이 딱 펼쳐져 있잖아요. 그때 우리 프로그램 했을 때 건강한 집. 거기서 이제 풍광이 펼쳐져 있고 내부 구조도 봤지만 세컨하우스나 어떤 뭐 양평이나 강원도 쪽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이제 금토일은 좀 쉬고 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주택을 고르실 때 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보다 우선시되는 거는 약간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남향이라고 하더라도 옹벽이나 산으로 확 막혀 있다거나 산이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앞으로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사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향이 남해안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풍광이 펼쳐져 있어서 멀리 물도 조금 보이고 산도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좋은데 그런 쪽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바람길이라고 그래서 풍수에서는 생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야 멈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맞는 자리는 이제 풍파가 있는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건강하기 어려운 집. 그래서 산에도 골짜기에 이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골짜기에 있는 집들의 침실이 바람 맞는 자리에 있다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산에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면은 이렇게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가 이 바람이 또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집을 보러 가실 때는 주택이건 아파트건 바람길이 너무 세차게 치는 자리는 좋지가 않은데요. 특히 이제 홍대 인근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이 높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바람길이 생기거든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주상복합도 있는데 그런 자리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이효리 씨 집을 좀 질문을 좀 네. 저도 궁금해서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효리 씨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연예인 예를 들어야 네. 재밌어해요. 네. 조회수가 그냥 뭐 엄청나게 들어와서 뭐라 그러나 이제 듣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잘 찔렀죠. 네. 특히나 제주도 관심이 지금 엄청 많고 제주도가 작년까지 폭락을 하고 있다가 올 봄부터 지금 조금씩, 치면서 네.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효리처럼 그냥 사람들의 꿈은 넓은 집에 네. 나무로 된 목조로 된 집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기를 개미와 거기가 바퀴 지네 이런 네. 것들이 딱 봐도 개인정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넓은 정원에 집 안에 집 하나랑 세컨 이렇게 조그만 집 손님 네. 게스트 하우스 네. 같은 요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보시기에 그 이효리 씨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점을 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 다소 운동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본인이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안 웃으니까 나 혼자 웃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네. 사실 있습니다. 그 집이라는 거는 이제 마당과 주택의 크기와의 조화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지에 걸맞은 주택, 그리고 그 주택에 걸맞는 뭐 앞마당과 뒷마당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은데 제가 뭐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이제 TV에서 봤을 때는 너무 넓은 큰 마당에 약간 상대적으로 좁은 옹졸한 느낌이 드는 작은 집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어떤 음과 양의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풍수에서는 균형과 밸런스,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균형과 밸런스, 조화. 네. 너무 중요해. 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균형과 밸런스, 조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끄집어낸 건 사실인 건데 계속 좀 해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고르실 때 주택을 또는 설계하실 때도 향을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지의 크기에 걸맞는 규모를 어떻게 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모양이 이를테면 대지가 뭐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이면 조금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삼각형, 그죠? 네. 삼각형, 사다리꼴은 어떻게? 사다리꼴은 뭐 약간 이렇게 된 모양. 돼가지고. 예각이 있는. 네, 굉장히 그 집을 짓고 나면 참 이건 뭐지? 구탱이는 뭐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장방형의 대지가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의 대지라면 그 조경을 통해서 그 안을 약간 네모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보완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네네. 그것을 이제 풍수적으로 보완한다고 해서 이제 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보를 해서 만약에 바람길이 있다면 나무를 심어서 바람을 막고 차단. 네, 그리고 형태도 가급적 안정감이 있는 그러니까 사옥 같은 경우도 요철이 많은 사옥은 좋지가 않거든요. 들어가고 나온다거나 사선 제한이나 도로 경계선 때문에 대지 경계선 때문에 뭐 계단형으로 돼 있다거나 함몰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데 그런 것도 고려하던 것과 동시에 주택을 할 때는 조화, 크기 이런 조화. 것들에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너무 핵심적인 얘기 들은 게 왜냐면 제주도에 집을
짓겠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어진 집에 대해서 이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아까 균형이 좀 안 맞는 네. 집들이 조금 보였던 집들 중에 뭐 좋은 리조트들은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뭐 조화 균형에 대한 거 밸런스 다 맞는 집들은 네. 한 30억씩. 그렇죠. 질서가 있는 집들은 사실 한남동 유엔빌리지도 뭐 좋은 데가 많다고 하지만 네. 좀 엉망인 곳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남동. 네. 예. 한남동이 굉장히 개판인 데가 한남동이에요. 네. 사실상. 예. 오히려 이태원에 저기 이건희 씨 사는 그쪽이 약간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는 그 느낌이 훨씬 나서 값어치가, 네. 집값도 거기가 값어치가 훨씬 높아요. 네. 근데 한남동이 딱 지적하셨어요. 개판스러운 게 질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 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개판으로 져가지고 분양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드물게 굉장히 질서도 있고 안정감이 있고 이런 단지도 있는데요. 그런 단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주인이 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게. 관리를 참 잘하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도 이제 약간 질서가 잡히고 오화열이 맞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하실 때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어르신들이 이제 60이나 70이 넘으셨을 때 어떤 주택의 꿈을 안고 전원주택의 꿈을 안고 강원도나 이런 데 집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저는 말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도 집을 그래. 네. 네. 난 못 짓게 해요. 다 잘 지어놓은 거에 말씀하신 주인들이 관리하면서 세컨하우스로 사거나 아니면은 관리비를 좀 받더라도 잘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런 집을 사십시오. 네. 똑같이. 왜냐하면 네. 이걸 짓다가 쓰러지는 분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 이렇게 웃겨? 실제로 아, 굉장히 박 선생, 왜 이렇게 웃겨? 실제로 쓰러지는 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이 맞기 때문에 내가 또 웃는 거야. 네. 나 참 기가 다 빠져가지고 한 60에 만난 사람인데 내가 볼 적에는 한 1년 있다가 외국 갔다 와서 보니까 80이 돼 있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어디 집 짓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정말 뭐 그러면서 이제 건축업자하고도 안 맞고 나쁜 놈이다 뭐 네. 고소 고발 네. 힘들더라고요 그게. 온갖 고통을 이제 단기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거고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와는 또 다른 스트레스의 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그 이제 뭐 집에 대한 조화, 밸런스, 그냥 균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집을 이제 그 전원주택과 아파트 두 개로 이제 쪼개서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타운하우스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이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아요. 한국 네. 사람들이 보니까 딱 전원주택이면 양평 쪽에 보면은 동계나 있는 애들이 지금 이제 쭉 몰려 있고 네. 아니면 강원도에 뭐 동계나 있는 애들이 오래전에 사는 네. 그리고 부산에도 이제 뭐 정훈이 씨하고 김태하 씨 아시죠? 네, 혹시 네. 카페 가보셨어요? 많이 못 가봤습니다. 아, 부산 아주 오래전에 해서 이제 그분은 정말 엄청 싸게 사서 바로 바닷가. 기장 쪽인가요? 기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 밑으로 조금 더 네. 내려가긴 했는데 네. 아주 아름다운 곳에 네. 사놨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근데 땅을 사서 집 짓는 건 진짜 앞으로 정말 힘들 네.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쓰러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네. 일이 터지기 때문에 싼 집들을 이제 어떻게 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좋아졌을 때 물건이 나온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집을 아까 전원주택 같은 것은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핵심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상복합,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더힐이라든가 뭐 이런 비싼 집들. 그리고 이제 더힐 그 앞쪽으로는 또 최근에 장윤정이라든가 뭐 네, G드래곤이 들어가 네. 있는 집. 그런 이제 높은 층은 아닌데 낮은 네. 층. 네. 그것도 이제 아파트 형태로는 들어가요. 빌라는 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압구정동, 반포, 아파트 네. 높은 층들. 재건축하는. 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좀 부동산을 좀 아니까 좀 길죠, 질문이. 아,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도 촉촉촉 나오시는 게 네. 보통 분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보실 때 그렇다면 지금 선점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성수동에 이제 건너편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거기는 이제 단지가 약하지요, 좀. 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폭락률이 많은 곳인데 네. 그렇게 주상복합, 그다음에 여기 삼성동이라든가 도곡동 주상 아파트들 네. 또는 뭐 더힐이라든가 이런 빌라 같은
빌라, 네. 아파트 같은 거. 네. 뭐 이런 층으로 봤을 적에는 어느 물론 지역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네. 틀리긴 하지만은 네. 보실 때 가장 그래도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주상복합은 또 높은 층에 높은 층. 에서 밑으로 네. 꺾어서 내려다 네.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선호하는 게 조금 서로가 틀리긴 하는데 네. 돈을 20억에서 25억 안쪽으로 투자처를 생각해서 아파트를 고른다면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 한남동에 높은 지역에 있는 뭐 이태원에 뭐 이건희 씨 사는 그쪽도 빌라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쪽 라인이나 또는 좀 밑으로 내려서 뭐 장윤정이 지드래곤 산다는 좀 낮은 쪽에 있잖아요. 네. 네. 어딘지 아시죠? 나인원 한남. 네네, 네. 그렇습니다. 낮죠? 네. 네. 그쪽 고급 주공 아파트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 네. 아니면 안정감이 있는. 안정감은 있죠. 네. 그리고 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지대가 네. 동네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장사 뭐 네. 이렇게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리고 유엔 빌리지 네. 그리고 강남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상복합. 네. 네. 이제 다 주상복합으로 바뀌잖아요. 40층이라. 그렇죠. 어디가 만일에 25억 라인으로 선택을 내가 한다면 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우리는 듣기 때문에 건강이나 네. 가족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 어느 층, 뭐 아까 네, 주상복합은 한 30층, 40층이니까 네. 그리고 한남동 쪽은 좀 낮은 층. 네.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또 높은 층. 네. 한 3, 4층 돼요. 네. 3, 40층. 25 라인으로 선점을 했을 적에는 건강과 가족의 뭐 미래 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적에는 어느 형태의 집이 좀 그래도 나을까? 네. 어려운가요? 우선은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 쪽에서도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보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평당 거의 1억에서 1억 2, 3천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1억 2, 3천까지? 네. 강남 쪽에서 이제 분양되는 강남이나 뭐 한남동 쪽에 새로 분양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의 시세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한 70%나 60%로 이제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20억이나 25억 뭐 어떤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주상복합 같은 너무 높은 층은 사실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너무 높은 곳에 살 때 이명증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례들도 있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층이면서 특히 전창으로 다 있어서 전창으로 다 있다는 것은 기댈 벽이 없기 때문에 많이 뚫려 있어서 안정감이 더 없어진다는 거니까 안정감이 있는 집으로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타워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주변 밖을 봤을 때 주변 아파트들과의 간섭이 굉장히 많아요. 어지러워 되게. 네. 그게 이제 풍수에서 격각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뾰족한 모서리의 기운이 내 집을 향해 있을 때 이제 흉한 거예요. 이제 건강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리고 주변의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도 충을 맞는다서 흉하기 때문에 창으로 밖을 봤을 때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쭉 돌려오면 좀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충을 맞아서 건강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집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지러지하더라고요. 네, 어지러지한 집은 이제 건강상으로 별로 안 좋은 집이니까 그런 쪽을 피하시고 이를테면 약간의 판상형으로 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뭐 나중에는 재건축도 좀 노려볼 수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뭐 증여나 상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판상형이 안정감이 조금 더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을 선택하시면서 만약에 강남 쪽이라면 뭐 대지 지분이라든가 용적률도 고려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새로 어떤 분양되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층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것은 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볼 적에는 뭐 20억이나 25억 선을 가지고 지금 뭐 집장만 하시려고 그러는 분, 뭐 그러는 액수의 집이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강남에도. 이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반포긴 한데 소위 말해서 여기 우리 쭉 나가가지고 신사 사거리에 밑에 있는 그 반포 아파트들 새로 진 거. 그게 네, 아까 말씀하신 현충원 있는 그렇죠. 예, 그쪽에. 이렇게 창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파트 돼 있는 집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 설악 아파트 자리?
주공 아파트. 반포, 구반포는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그래서 되고 그렇게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나? 예, 현충원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 현충원에 있는.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인데 이제 5층짜리 주공 아파트도 이제 그 반포 쪽과 이제 강남 쪽도 재건축이 지금 진행도 이미 많이 됐고 또 이제 가장 큰 단지인 1, 2, 4지구도 이제 이주를 이제 시작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그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반포 전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수와 목의 기운이 강한 동네고 수와 목, 물과 나무 그리고 이제 잠실이나 압구정, 청담 같은 경우는 물의 기운이 강한 동네니까 만약에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기운이나 가족의 기운에 물의 기운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동네를 선택하는 것도 기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이거든요. 이제 불의 기운인데 만약에 불의 기운은 태어난 날짜의 첫 번째 글자인 일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불의 기운일 때 나머지 기운이 나무나 불의 기운이 있어서 불의 기운이 강하시다면 이제 설기시켜주거나 눌러줘야 되고 만약에 약하시다면 나무나 불의 기운으로 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이라는 것은 이제 서초동이나 불의 기운이라는 것은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광화문에 해태상이 있었던 것처럼 관악산 인근도 만약에 화의 기운이 부족하시다면 그 과천이나 뭐 인덕원이나 평촌이나 뭐 서울대 입구 근처의 동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네고 남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산도요? 네. 남산을 되게 사랑하는데 하여튼 오늘 그 집도 주상복합을 비롯해 그보다 낮은 집들을 비롯해 그 위치까지도 뭐 선점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서초동은 뭐 수와 아까 뭐 얘기하셨죠? 물의 기운과 뭐 나무의 기운, 불의 이런 기운 거에 뭐 이런 대한 거 거 알아놓으시면 나쁠 거는 저는 참 없다고 봐요. 제가 그 점 같은 거 이렇게 뭐 또는 뭐 이런 걸 잘 보러 다니지는 않지만 책 같은 거는 우리 박성준 작가님의 책 외에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부동산에 원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멋진 얘기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옛날에 애들 제 후배들 나왔던 그 무한도전인가 나오셔도 애들 그 관상도 봐주시는데 제 관상은 어떤가요? 자, 오늘 그 여러분들 그 궁금하셨던 것들이 뭐 맨날 박미TV에서는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부동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동산은요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 관리라는 건 이제 집에 대한 관리 말고도 돈 관리. 부동산을 팔 것이냐 아니면 이때 행동으로 보여서 안 팔고 뭔가 또 기다리면서 뭘 할 것이냐 또 늘려나가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해외 투자까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찢어서 이렇게 좀 30법, 옛날에 333 전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시대가 좀 바뀌어서 달러 확보와 함께 해외 투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좀 제가 유튜브에서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이제 그 박성준 풍수연구소라고 그쪽에서 이제 기네요, 풍수나 박성준 풍수연구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냥 무지하게 지금 때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는 많이 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풍수에 대한 얘기와 자신의 기질을 알아서 인생의 기준을 잡는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그때 뭐 건강한 집에서 정보석 씨가 당시에는 MC였죠. 사람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깍쟁이 같이 보여가지고 말 안 하려는데 자꾸 젠틀하시고 말을 붙이고 막 이러셔서 이 남자는 다정다감한 남자 그렇게 또 자상한 남자한테 농간에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당시에 참 재밌게 프로를 했는데 오늘 뵙고 저 이제 2번 봤죠? 너무 반갑게 그때도 스튜디오에서 뵙고 또 인사를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그때 책도 소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게 길게 했어요 제가 좀. 그러니까요. 뵙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뭐 좀 하고 계시다고. 지금 연애도사라고 이제 연애도사? 연예인분들이나 약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봤지? 상담을 하고 이게 메인 프로에 안 나오고 뭐 무슨 종편? SBS 플러스라고 그쪽에서 SBS 이제 플러스. 하고 있고 이제 시즌 2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신데 와주셔서 우리 유명하신 분은
저희 회사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저 여자는 왜 맨날 혼자만 떠들고 남을 대나 그랬는데 죄송해요. 근데 유명하신 분 제가 오늘 모셔서 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결혼도 아직 안 하고 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네.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 힘이 드네 갑자기. 결혼을 나이가 많아졌어요. 결혼 안 하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결혼을 제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온전한 남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허점이 생겼거나 다 뭐 이혼을 여러 번 했거나 뭐 애가 딸려 있거나 이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뵀을 때는 네. 좀 어쨌거나 결혼을 하시더라도 음. 본인의 인생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강하신 분이니까 네, 그것만 뭐 잊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만나고 또 이런 것도 뭐 충분히 괜찮을까요?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만나시게 되면 궁합 봐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잘랐으니 제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의 이게 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안 드렸고요. 오늘 하여튼 뭐 유튜브 하시는 거 좀 잘하시면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도 가서 한번 또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좀 하고. 네, 초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모셔서 지금 좀 비쌉니다. 사람들이 네, 제가 뭐 네. 돈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돈 준비돼. 자, 오늘 오셨으니까 좀 사인 좀 아이고, 네, 책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사인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박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네. 성준 씨가 책을 한 권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내셨더라고요. 워낙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 60, 70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을 내셨고요. 뭐 저보다도 책을 제가 첫 번째 책이 한 3만 부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세요? 저 200 종잣돈 200만 원 200억 만들기. 많이 나가신 네네. 거죠. 네. 좀 나갔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그 정도 책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책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죠. 네. 제 책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인을 이렇게 여러분 받았습니다. 박미TV 응원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우리 박성준의 뭐라고요? 운테리어. 네. 운테리어 유튜브 내용. 네. 박성준 풍수연구소. 네. 박성준 풍수연구소 TV에 네. 한번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하고요. 네. 오늘 와주셨으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좀 모셔주세요. 제가 그냥 프리로. 네. 저는 두 가지예요. 네. 돈을 받으면 수천만 원 받아야 돼요. 네. 아니면 공짜.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네. 연락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